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일요시사입니다. 일요시사의 분석기사인데요. 정인균 기자가 쓴 분석기사가 내용이 괜찮아서 읽어드립니다. 제목이요. 민주당 이재명 결별 시나리오. 보시기 앞서 구독 눌러주십시오. 결별 시나리오라는 건데요. 썸머리 부제목을 이렇게 달았네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버려야 살 수 있을까?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몇몇 의심의 눈초리는 이 대표를 버리자는 쪽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리스크에서 끝나지 않고 점점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나와 있는 건에 대한 방어에도 버거웠던 민주당은 이 대표의 쌍방울 사건까지 재조명되자 지쳐가는 모양새다. 이렇게 썸머리를 달았는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당에서 버려지는 대표도 있을까?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하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의힘은 내홍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지난 8월 이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며 주호영 비대위가 해산한 바 있고, 해산 뒤 다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서 이 대표가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내며 국민의힘은 다시 재판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준석 오보랩 퀘스천마크. 이 대표가 끝까지 가처분 신청할 것을 예고한 터라 여의도 전문가들은 이번 가처분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의힘 내홍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사상 초유의 일들이 연이어 터지며 여당은 현재 정당 업무가 마비된 상태다. 전당대회로 정당하게 뽑은 당대표를 당 내부에서 징계한 사태는 이 대표의 사례가 처음이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하민주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말 민주당은 정기 전당대회를 열고 초선의 이재명 의원을 대표로 선출한 바 있다. 약 한 달간 진행된 전당대회에서 양 계파의 집안 싸움은 계속 벌어졌다. 이 대표의 출마를 반대하는 비명, 비이재명계는 갖가지 방법으로 이 대표의 당선을 저지하려 노력했고, 세대 교체론을 주장한 젊은 의원들이 하나둘 전대에 뛰어들며 이 대표의 힘을 빼려 애썼다. 그러나 결과는 이 대표의 압승이었다. 이 대표는 세간의 견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이 선거운동에 뛰어들어 당원들의 마음을 샀고, 강한 리더를 열망하던 민주당 지지자들의 한을 풀어줬다. 이 대표 본인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을 뿐 아니라 최고 의원들까지 그의 측근들로 채워지며 힘있는 야당 대표가 될 듯이 보였다. 치열했던 계파 싸움도 전당대회 후 잦아드는 분위기다.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일단 선거가 끝나고 나면 후보나 대표를 밀어주는 민주당 특유의 분위기가 작용한 탓이다. 비명계 의원들은 그동안 이 대표를 향했던 모진 쓴소리를 일단 멈춘 상태다. 그러나 이 대표의 리더십을 흔드는 적은 당 밖에 있었다. 그의 적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검찰이다. 갖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되며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다. 지난달 말 뇌물죄 관련으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현 킨텍스 대표이사가 가장 최근 사례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그동안 말이 많았던 쌍방울 그룹과 이 대표 간의 연결고리로 인식된 인물이다. 재판을 맡은 김영록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지사의 범죄 행위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부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사법 리스크 방어 포화 상태, 급물살 타는 쌍방울 스모킹건. 그는 부지사를 지내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3대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2억 5천여만 원이다. 또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쌍방울로부터 9천여만 원 상당의 급여를 부정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와 쌍방울의 관계에는 그의 아들도 엮여 있다. 아들 이모 씨는 졸업 예정자 신분으로 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연예기획사에 입사해 약 1년간 임금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재계와 정계가 유착한 취업 특혜 전형이라고 보고 이 씨를 수사선상에 일찌감치 올려놓은 바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법인카드로 병원비와 휴대폰, 통신비, 가전제품 구매, 자동차 수리, 여행 경비, 배달 음식 결제 등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고, 법원은 관련 자료들을 주요 증거로 채택했다. 쌍방울이 이렇게 이 전 부지사의 각종 지출을 책임진 이유는 그가 북한 관련 사업의 키맨으로 통했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는 17대 총선에서 서울 중량구갑에 당선돼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당시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가깝게 지내며 참여정부 시절 실세 의원으로 활동했던 그는 국회의원 시절 북한을 방문하여 대북통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당북 이후 각종 남북 교류 협력 업무를 도맡아왔던 그는 이후 북한과의 사업에서 크고 작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쌍방울은 북한 관련 사업에 매우 적극적인 기업 중 하나다. 실제로 2019년 중국 선양에서 북측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를 주최했고 회토류 등 지하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경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해당 합의서가 작성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자 당시 쌍방울 그룹 계열사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검찰은 쌍방울의 북한 관련 사업에 도움을 준 것이 이 전 지사가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부지사, 도지사. 검찰이 그를 강하게 의심한 이유는 쌍방울이 북한으로부터 이권을 챙기던 시기가 하필 이 전 지사가 경기도 부지사를 하던 시기와 겹치기 때문이다.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남북 화해와 교류 시대에 발맞춰 경기도의 역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이 대표가 도지사 시절 신설한 새로운 직책이다. 평화부지사는 각종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별한 권한을 갖는다. 쌍방울이 북한과 관련해서 특혜를 챙긴 점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금품 등의 대가를 받은 점은 아직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법부는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분위기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대표와 이 전 지사 그리고 쌍방울 그룹 간의 상관관계다. 이번 이 전 부지사의 구속이 주력을 받은 이유는 이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꽤 많이 진척되어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쌍방울이 북한 관련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의심받는 시기는 이 전 지사의 부임 시기 겹칠 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도지사 부임 시기와도 겹친다. 이 전 부지사를 부지사와 킨텍스 대표이사 자리에 임명한 사람도 이 대표 본인이다.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그룹 간의 유착관계가 주목받자 이 대표와 쌍방울 그룹 간의 유착관계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미 논란이 됐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다. 이 대표는 제7회 지방선거 직후인 2018년 허위사실 유포죄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이 대표를 고발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이 고소한 사건은 1, 2, 3심을 거쳐 약 2년간 이어졌고 끝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무죄를 받기 위해 이 대표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사용한 변호사비만 20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한다. 한 시민단체는 해당 변호사비를 쌍방울 그룹이 내줬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쌍방울 그룹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 23억 원을 내줬다는 내용이 제기되자 언론은 이 대표와 쌍방울 그룹 간의 상관관계에 주목한 바 있다. 쌍방울과 북한 사업. 이따른 측근들의 구속과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기소에 민주당은 일관되게 야당 탄압 기소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이 대표가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당한 직후인 지난달 8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는 처음일 것이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사정권의 정치 탄압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인 14일에는 이 대표 본인이 직접 정쟁,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런 데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개선에 주력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본인의 사건 수사에 대한 몰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아직까지는 민주당도 이 대표 본인도 한마음 한뜻으로 야당 탄압이라 주장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 전 지사의 구속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를 의심하는 눈초리도 생겨나고 있다.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며 새로운 사실이 끊임없이 나오자 하나둘 이쯤 되면 뭔가 있는 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미 기소가 만료된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김혜경 씨 법화 의혹, 두산 제3자 뇌물 공여 의혹 등만으로도 민주당은 검찰의 공세를 방어하기 벅찬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당대회 후 민주당은 사실 억지로 하나가 된 상황이다. 비명계의 불만이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을 뿐 언제든지 다시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수사를 민주당 내부에서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현재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야당 탄압이지만 이게 이 대표에 대한 혐의가 계속 나오면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즉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하나가 돼 이 대표를 보호하고 나서는 중이지만 이전 부지사까지 구속되며 쌍방울 문제가 터지는 것을 보고 몇몇 의원들의 반신반의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몇몇 민주당 전문가는 내년 총선을 비명계가 중심이 돼 민주당이 이 대표를 버리는 시나리오도 그리고 있다. 어차피 공천받는 것이 불투명한 의원들이 전격적으로 대표를 버리고 비상체제로 다시 돌아가길 원한다는 분석 아래
아래서다. 이들의 명분은 민주당의 낮은 지지율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더 나아가 정당으로서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잇따른 윤핵관들의 논란은 당 내부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계속되는 헛발질에 지지율은 계속 추락하는 중이다. 가뜩이나 사상 최소 차이로 당선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빠지는 추세고 이는 정당 지지율에도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빠진 지지율은 민주당을 그대로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다음 총선 생각하면 가능성 충분. 국민의힘 사례 보니 가능하다. 심지어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도 나온다. 지난달 29일 보수 매체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0.9%의 지지를 받았고 민주당은 38.6%의 지지를 받았다. 정상적인 절차로 지도부를 구성한 민주당이 비상체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근소하게 뒤진 것이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난무하지만 많은 사람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크게 발목을 잡는 중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용 문제가 연이어 터짐에도 민주당 대표의 비리 문제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대선 기간에 나타난 양상과 매우 흡사하다. 당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서 문제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지지율 추락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이는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대표 또한 이들과 배우자 문제가 터지며 같은 비리 문제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많은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끝내 당선됐다. 민주당은 이때의 악몽이 다음 총선에서도 반복되기를 바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지율 부진과 대표 사법 리스크 등의 이유로 이 대표를 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태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전당대회로 뽑힌 대표를 무슨 수로 버릴 수 있을까? 검찰 수사 방관과 체포동의안 찬성, 윤리위 징계 등의 방법이 있다. 현재 검찰의 당 차원에서 압박을 넣고 있는 민주당은 매주 두세 개 가량의 검찰 관련 논평을 내놓고 있다. 이에 지지자들은 크게 동요하는 중이며 의회 권력과 사법 권력 간의 대체로까지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수사당국의 큰 부담이다. 또 이 대표에 대한 면책특권을 발동시키지 않는 방법도 있다.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회기가 아니거나 회기 중이더라도 동료 의원들이 체포 동의안에 찬성한다면 구속이 가능하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참석에 과반 동의로 가결될 수 있다. 지난해 있었던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가결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9월 국회는 체포 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붙여 출석 의원 251명 중 찬성 139표로 통과시켰다. 이 전 의원은 결국 영장을 피해갈 수 없었다. 검수완박 사건으로 민심을 잃어 지방선거에서 대패한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구속을 필사적으로 막는 모습을 보여주면 똑같은 패배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 본인 역시 지난달 28일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 자리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폐지해 거짓 선동을 못하게 하자고 발의해 주의를 끈 바 있다. 당 차원의 윤리위 징계 카드도 남아있다. 친명 지도부로 채워진 현재 민주당에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사례를 볼 때 물리적으로 대표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고 가면 총선 패배? 따라서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이 대표를 버릴 결정을 내린다면 그에 대한 당원권 정지나 더 나아가 제명이 가능한 상태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약 1600만 표를 받은 이 대표를 버린다는 것은 당 차원에서 큰 손실인 게 분명하다. 그러나 총선 패배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짙어진다면 민주당은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큰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분석이 일리가 있습니다. 일요시사의 정인균 기자의 분석, 민주당과 이재명의 결별 시나리오. 왜냐면요, 정치는 생물이거든요. 지금은 이재명의 줄을 쫙 섰는데 여기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이재명이 포토라인에 서고 기소가 되는 건 뭐 기정사실인데요. 재판장에 가고 검찰 조사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민주당은 총선 전에 빨리 차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을 겁니다. 그게 또 민주당이에요. 그러면은 민주당을 이재명을 치면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 일단 더 큰 거를 먹기 위해서 이재명 리스크를 버리는 것도 있지만요. 저렇게 당 대표인데도 징계를 하는구나. 이준석 징계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그래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 자정 능력이 있는 당이구나. 이렇게 지지자들을 다시 규합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본능적으로 잘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하고 다릅니다. 저기는요, 무서운 사람들이라서 국민의힘의 저 배신자들처럼 이준석이 하나 제대로 못 치고 이러질
믿질 않아요. 삽시간에 돌아서서 이재명 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의 결별 시나리오 맞는지 두고 보십시오. 맞을 가능성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야. 정치는 생물입니다. 살아서 움직여요.